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통계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소리 나는 거는 우리 학교에 한 달에 한 번씩 소방 점검이라 그래서 소방 기기나 소방 경보음, 저기 여러분들 층마다 있는 소화전 그런 것들을 점검합니다. 근데 지금 한 10분 정도 점검한다고 그래서 지금 벨소리도 울리고 경보음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사실 우리 학교에 불이 났다고 경보음이 울리는 걸 실제로 들었어요. 그래서 소방차 2대 출동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서 불이 났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조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통계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죠? 통닭. 치킨. 아유, 그냥 먹는 얘기하니까 벌써 치킨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치킨 그 통닭이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통째로 그냥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이렇게 삶은 튀긴 그런 음식이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귀한 음식이었죠. 지금이야 뭐 떡볶이, 뭐 피자 또 이런 것들 먹을 게 많이 있었지만 20-30년 전에는 통닭, 시골에서 통닭 시장에 있는 통닭은 최고였죠. 그 전에 영상 또 2개 보고 오늘은 히스토그램, 지난 시간에는 도수분포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숫자로 돼 있어서 한눈에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열차 시간표처럼 자세히 가서 이게 얼마인가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불편해.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알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낼 거예요. 근데 다만 히스토그램이라고 이름 붙일 때에는 언제 그러느냐면 도수분포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혈액형이 A형인 사람, 또는 뭐 짬뽕 먹고 싶은 사람, 치킨 먹고 싶은 사람 해서 자연수여야 돼요. 0이 돼야 돼. 음수나 소수 분수 안 됩니다. 사람의 수인데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자 그랬는데 마이너스 7명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수여야 돼요. 0이나 자연수, 사람의 수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모양이나 뭐 그래프나 그런 거는 여러 가지여도 상관은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도수로 나타내었을 때에만 수학 시간에 히스토그램이라 그래요. 근데 사회에서는 막 섞어서 써요. 일반 이제 좀 이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2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TV를 켜야 되겠죠? 일단 영상 보고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치킨이 있다. 치킨은 정말 위대한 존재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치킨에 왜 통계가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재작년 봄 평생 은행에서 근무하신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사장님 소리 듣고 싶으시던 원대로 치킨집 사장님 대열에 뛰어드셨다. 하지만 아버지와 같은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중 절반은 3년 안에 폐업을 한다고 하니 물론 우리 가족 모두를 만족시킬 어머니의 특급 레시피가 있긴 했지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에 인생의 B와 D 사이에 통계학과를 선택한 진정한 히어로가 등장하고 만 것이다. 일단 재료의 신선함과 밑간 그리고 특급 셰프의 조리법은 문제가 없었지만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재료의 양이었다. 무려 6개월간 그 많던 치킨을 누가 먹었는지 관찰한 결과 계절과 날씨, 이벤트라는 주요 변수를 분석해낼 수 있었다. 예컨대 여름에는 약 80%, 날씨의 경우 비 올 때 40%, 주말 등 70% 정도의 매출 증가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짜장이냐 짬뽕이냐 부어 먹냐 찍어 먹냐 물냉이냐 비냉이냐처럼 치킨만 선택한다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굽느냐 튀기느냐에 대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점을 하려면 2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 메뉴하고 겨울 메뉴.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중국집 가서 사장님께 여쭤봐요. 당연히 물어보세요. 여름에는 짜장면이 많이 나갑니다.
여름에는 짜장면이 많이 나가고 겨울에는 지금 영하 12도인데 오늘 11도였는데 짜장면 물론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얼큰한 짬뽕이 좋아요. 당연히 겨울에는 짬뽕이 많이 나갑니다. 마찬가지 떡볶이도 그렇고 오뎅도 그렇고 보니까 탕수육도 취향에 따라 그 다음에 냉면 마찬가지 냉면도 여름에는 냉면이 잘 되고요 겨울에는 칼국수가 잘 돼요. 그러면은 냉면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름에는 냉면을 많이 파시고 겨울에는 냉면 대신에 만둣국 칼국수도 준비하는 대신 시간 많이 들어요. 냉면 만드는 거 좀 힘듭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계절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게 선생님 옛날 어떤 분이 치킨집을 운영했는데 1년 만에 그만두셨어요. 아까는 이제 2, 3년 만에.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데 치킨집을 할 때 기름에다 이걸 튀기다 보니까 뜨거워요. 즉 고혈압이 있는 분이었는데 치킨집을 열어서 그 기름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건강이 훨씬 나빠졌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만두셨습니다. 그 기름의 열기 때문에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그 누구도 설명 안 해줘요. 누구도 이거 치킨집 하면 이런 나쁜 점이 있습니다. 치킨 체인점이나 이런 데서 치킨집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잘 될 것만 얘기하지 안 되거나 폐업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또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는 사실은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하기 힘들다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한번 오늘 부모님께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 친구가 치킨집 열었다가 고혈압이 있어서 그만뒀다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살면서 있습니다. 계속 영상 보죠. 것이 아니라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굽느냐 튀기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선 물론 반반 무만이라는 솔로몬의 선택이 있긴 하지만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조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치킨 구매 패턴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 가게 고객들은 기호에 따라 일정한 구매 패턴을 보였고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개육 수비량을 예측하고 매출액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인생의 미리 사이에 통계를 선택했기에 얻어진 결과. 숫자와 씨름하느니 전단지나 돌리는 게 낫겠다던 아버지도 장사가 잘 되니 주위의 부러움 속에 통계하는 아들 자랑하느라 신이 나셨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고등학교를 갈 때 진로를 정할 때 여러분들은 100년 이상 사니까 직업도 여러 개 준비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하다못해 짜장면도 자기가 나 요리하는 게 재밌어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억지로 나는 냉면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짜장면 만들고 있어 그럼 재미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기분이 나빠요. 건강도 나빠지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럴 때 통계청의 자료들을 잘 활용하셔서 합리적인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8분 지났네. 저기 히스토그램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의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히스토그램이 여러 가지 많이 쓰여요. 저기 포토샵이나 또는 일반 사회에서 또는 전문가들에서 심지어 병원에서도 써요. 병원에서도 히스토그램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접하기에는 이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카메라 또는 사진을 보정할 때 그때도 히스토그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중간중간 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픽진의 레디안입니다. 매뉴얼 어디까지 알고 있니? 네, 오늘은 카메라의 히스토그램을 활용하여 촬영 결과물의 밝기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카메라 제조사와 기종에 따라 조금씩 메뉴의 차이는 있지만 카메라의 메뉴 속을 살펴보면 히스토그램이라는 기능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각형 박스 안의 수시로 변화되는 막대 표시들이 조금은 낯설 수도 있지만 일단 카메라 모니터 창에 보여지는 동영상의 히스토그램은 촬영하고 있는 화면 전체의 밝기 분포를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연속된 막대 그래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도수 분포표가 뭐라 그랬죠? 도수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이다 그랬죠? 이 히스토그램은 밝기가 어떤지, 우리가 밝기를 2의 16제곱, 우리 지난번에 2의 10제곱이었나? 선생님 헷갈리네. 거듭제곱 배울 때 2의 10제곱으로 나타냈을 때 256컬러, 즉 하나의 점을 나타낼 때 그 색깔이 256개의 색깔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것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하거나 또는 이런 사진 하는 분들은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분포 상태, 이 사진이 어떤 색깔이 많고 분포 상태가 어떤지를 그래서 보정하고 수정하고 작업할 때 참고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내가 얼마나 밝게 할까, 어둡게 할까, 빨간 톤으로 할까, 파란 톤으로 할까 할 때 이 그래프를 참고하여 작업하는 겁니다. 영화 만들 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히스토그램, 곧 밝기 분포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먼저 디지털 카메라, 곧 컴퓨터가 인식하는 밝기의 구분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라는 친구가 연산 처리를 할 때 0과 1의 두 가지 변수, 곧 이진수로 연산을 처리한다는 것 모두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러한 이진수 연산의 컴퓨터가 만약 8비트 영상을 기록할 경우는 0과 1의 두 가지 변수, 곧 2의 8제곱만큼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2의 8제곱은 다시 말해 2를 8번 곱한 거니까 곧 컴퓨터는 8비트 영상의 밝기를 256단계로 취소합니다. 2의 10제곱이 아니고 2의 8제곱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2의 8제곱. 그래서 우리 모니터 색상 정할 때도 또 32비트, 64비트 그런 것도 얘기할 때 프로세서 얘기할 때 또는 모니터의 색상 밝기 표현할 때도 2의 8제곱에서 25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모니터 해상도 나타낼 때 나오는 숫자들도 다 계산해 보시면 2의 거듭제곱입니다. 우리 이 사진 전문가 이분이 설명을 잘 해주시네. 수학 선생님보다 더 잘하네. 계속 보겠습니다. 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0단계부터 시작하여 쭉 적어보면 255단계에서 끝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히스토그램 박스의 밑변, 가로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비트 영상의 256 밝기 단계는 밑변 왼쪽 끝의 0이 트루 블랙을, 밑변 오른쪽 끝의 255가 트루 화이트를 의미하게 되죠. 이것은 다시 말해 이 왼쪽 끝단의 0, 트루 블랙과 오른쪽 끝단의 255, 트루 화이트부터는 디테일이 표현되지 않는, 흔히 말해 까맣게 떡지거나 하얗게 날아가는 영역이니 히스토그램의 막대 그래프 좌우 끝단이 히스토그램 박스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히스토그램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세로축의 변화는 각각의 밝기에 해당하는 픽셀의 양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히스토그램을 활용하여 어떻게 촬영 시 적정한 밝기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먼저 눈으로 직접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을 유심히 살펴봤을 때 블랙에 가까운 피사체나 그늘진 공간이 있다면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의 좌측 끝단이 트루 블랙을 의미하는 박스 좌측면에 닿을 듯 말 듯하게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등 노출값을 결정하면 되고요. 만약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막대 그래프의 좌측 끝단을 왼쪽으로 치우쳐 더욱 쏠리게 노출값을 조정한다면 더욱 어두운 촬영 결과물을, 혹은 막대 그래프의 좌측 끝단을 트루 블랙을 의미하는 좌측면에서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덜 어두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눈으로 살펴봤을 때 화이트에 가까운 피사체나 흰 구름 등이 있다면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의 우측 끝단이 트루 화이트를 의미하는 박스 오른쪽 측면에 닿을 듯 말 듯하게 노출값을 결정하면 되는데, 만약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막대 그래프의 우측 끝단을 오른쪽으로 치우쳐 더욱 쏠리게 노출값을 조절하면 더욱 밝은 결과물을, 혹은 막대 그래프의 우측 끝단을 트루 화이트를 의미하는 우측 면에서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덜 밝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토그램의 경우도 어디까지나 크리에이트를 위한 노출 영역에서의 참고치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네, 오늘은 히스토그램을 활용하여
촬영 결과물의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앱 중에 지금도 사진 보시면 밝은 화면이 나올 때는 선생님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지금과 같이 어느 정도 색깔이 있는 거면 제 얼굴이 보이죠. 얼굴 색깔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까만색이 되면 제 얼굴이 더 밝게 나와요. 이렇게 이 카메라가, 요 폰에 있는 카메라가 전체적인 색의 평균을 맞춰요. 그리고 가운데 움직이는 저를 보고 얘가 움직이는데 밝게 할지 어둡게 할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데 선생님 얼굴이 검게 나온다는 얘기는 잘못 판단한다는 거죠.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 프로 버전의 전문가 수준의 설정을 하기가 제가 몰라서 그냥 놔뒀는데 아까 설정하는 방법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쓰이냐면 그 히스토그램의 값을 보아서 막대 그래프 모양을 보고서 사진 찍을 때 참고하는 거예요. 즉 이런 음식 사진 찍는다든가 또는 애기 사진을 찍는다든가 또는 얼굴 사진 자기 얼굴 보정하고 싶다고 할 때 내가 찍은 사진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이런 히스토그램 값으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보정. 물론 이제 터치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하죠. 저기 스티커 사진 요즘도 그거 찍나 모르겠는데 스티커 사진 만들고 할 때도 이게 더 설정이 이게 더 이쁜데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그 값이 누가 칠을 해준 게 아니라 아까 그 히스토그램의 값으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죠. 자, 어때? 1년 동안 공부해 가는데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래도 수학이 이거 수학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수학이 재미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에는 수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죠. 감사합니다.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다 가르쳐줘요. 나머지 또 있는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고 교과서 펴주세요. 교과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56페이지. 벌써 선생님 얼굴 시커멓게 나오죠? 256페이지 봐주세요. 아이고. 256 보시니까.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도수분포 다각형이 있겠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기억나두면 알아보기 힘들어서 표로 계급에 따라서 십식하면 좋다 그랬죠. 계급에 따라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 계급은 뭐라 그랬죠? 그레이드 또는 레벨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타내는데 그렇게 나타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요렇게 아이고 어머나 글씨가 잘리는데 할 수 없다. 그냥 가자. 자, 왼쪽 위에 교과서 256페이지 왼쪽에 펴주세요. 256페이지네. 256페이지. 어떻게 딱 맞냐? 256페이지인데 그게 2의 8제곱. 그래서 아까 선생님 이상합니다. 아까 거기서 보니까 255까지 나오던데요. 그 이유는 맨 왼쪽 끝이 뭐였어요? 0이니까 0부터 시작해서 255면 256까지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점을 이와 같이 좌표 XY 좌표하고 그 다음에 RGB 값 레드, 그린, 블루 RGB 값을 이오류 컬러로 해서 하나의 점을 나타낼 때 수학으로 저장이 돼요. 그 점이 움직이면 선이 되고 선이 움직이면 뭐가 되고요? 면이 되고 그 면이 움직이면 애니메이션이 되고 사실은 애니메이션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 디즈니나 그런 데 있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줄까 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찍어서 올리자마자 유튜브에서 차단되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이제 음악이나 그런 것들이 차단돼서 요즘은 얘가 EBS, SBS 또는 뭐 영화에 나오는 예고편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뭐냐면 숫자로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장하기가 귀찮아서 0하고 1로 그렇게 저장을 해요. 자, 도수분포다 히스토그램 빨간색 부표 준비해 주세요. 히스토그램 동그라미. 그래서 아까 같이 사실은 그것도 같은 의미예요. 막대가 높으면 그 값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사진에 뭐 100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100의 값을 갖는 점들이 그 사진에서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도수분포는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또 다각형이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나 걱정하지는 마세요. 새로운 건 아니고 언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도수분포 다각형 지난 시간에 얘기한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히스토그램이라고 하고, 그것을 또 그리기도 귀찮아서 선으로 연결한 것을 도수분포 다각형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일상생활에 써오고 있어요. 뭐 신문, 뉴스, 광고 그런 데에 도수분포 다각형과 히스토그램이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걸 구분하지 않고 막 써버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래요. 언제 그렇다고요?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낸 자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자, 보겠습니다. 생각열기.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한다. 아니면은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존중해주는 말.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부모님들은 공부해! 제일 이제 우리 뒤에 어머님도 계실지 모르지만 공부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공부하라는 거예요. 마치 달리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리기를 하라고 하든가, 올림픽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수영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 수영 가서 하고 와라 그러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A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B 용돈 좀 아껴 써라, C, D, E 이렇게 해서 합계 동그라미 쳐주세요. 인원수 동그라미. 그래서 도수분포표가 나오면 이것에서 요것으로 화살표를 그어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이거를 뒤에 가서는 2시간 뒤에서는 이걸 상대 도수라고 말을 할 거예요. 상대 도수라 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전교생이 6명이 있는데 치킨 좋아하는 사람 했더니 3명이에요. 그럼 반이나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00명에서 1000명에서 치킨 좋아하는 사람 했는데 3명이어 봐. 그러면 거기에서 치킨장 사면 쫓딱 망하겠죠. 즉 전체 값이 합계가 얼마냐에 따라서 주어진 값 3이 좋은 값도 되기도 하고 나쁜 값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상대적이다. 즉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하나의 어떤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마찬가지. 시간과 속도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 도수를 얘기하려면 초등학교 때 배운 백분율 얘기합니다. 그거를 얘기하려면 합계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수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 막대 그래프로 초등학교 때처럼 나타냈어요. 여기 164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우리 뭐 그래프 많이 봤습니다. 몇 시간씩. 그 다음에 이걸 또 전체에 대한 비율, 뭐라면 520명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동그란 모양, 파이 그래프라고 많이 표현해요. 원형 그래프, 서클 아니면은 초코파이 된다. 피자 같이 생각해서 케이크처럼 생각해서 파이 그래프 그렇게도 많이 표현하고 그것들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범례 이렇게 써서 이 색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지난 시간에 수유역에서 가는데 사당까지 가는지 오이도까지 가는지 안산까지 가는지 그 표시를 이렇게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색깔로.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부모님들은 사실은 새로운 핸드폰 사줄게 그런 말보다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그 다음에 위의 표와 그래프 중 어느 쪽이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아보기가 쉬운지 말해보자. 이것은 100m 뒤에 가서, 집에서는 100m 뒤에 못 갔구나. 세 걸음 뒤에 가서 이걸 봤을 때 요 세 가지. 얘는 표, 이거는 막대 그래프, 이건 원형 그래프. 만약에 520개를 숫자로 써놓는다면 A4용지 몇 장 될까요? A4용지 몇 장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한 페이지에 A4용지 100개 쓴다면 5장 필요하겠네.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나왔다간 이거 사람들이 욕 나올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 야 밥 한 그릇에 밥알이 몇 개인지 세어봐라 그러면 막 울어. 이거 어떻게 세요? 몇 시간 걸리겠죠. 중학생은 안 셉니다. 고등학생은 그런 거 세라 그러면 왜 이런 걸 나한테 시켜요? 이제 그럴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으면 한참 생각해야 돼. 이거하고 큰가 작은가 어떤 게 큰가 어떤 게 작은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번에 알아보겠나요? 아니죠. 야 이거 높네. 160하고 164이 뭔데 이렇게 많아?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비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채꼴이잖아요. 이거는 부채꼴이어서
요 중심각이 얼마나 벌어졌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또 정확하지가 않아. 한눈에 들어오긴 해도. 그래서 이렇게 몇 명인지 도수를 써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을 우리는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학생과 남학생의 문자 보내는 횟수 비교했듯이 그럴 때는 이런 거보다는 이런 그래프가 비교하기가 쉽겠죠. 다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벌써 25분 지났네. 자, 저기 그 아래 생각열기 아래 보겠습니다. 생각열기에서와 같이 추쳐주세요. 주어진 자료를 데이터라 그랬습니다. 별량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표로 나타내는 것보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 네모 쳐주세요. 분포 상태를 한 번에 알 수 있다. 즉, 자료의 특징을 이건 어떤 성질이 있구나. 여름에 냉면 먹는 사람, 겨울에 짬뽕 먹는 사람, 그것을 한 번에 쓱 1초만 봐도 여러분들이 똑똑하다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기에 포토샵이나 다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점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사진에 있는 점들이 몇 개인지를 세워서 봐야 되는데 사진의 파일이 용량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일일이 세기 힘들죠. 재기도 힘들고. 그래서 참고하는 이런 히스토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아까 지난번에 지진을 나타냈을 때 줄 쳐주세요. 1번 가로축에 각 계급 동그라미 쳐주세요. 등급, 계급, 하다못해 고기도 등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급, 레벨, 그레이드 얘기했습니다. 야한 끝값을 써놓는다. 간격도 일정하게 그려야 되겠죠. 계급의 크기가 같으므로 일정한 크기로 나타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세로축에는 도수를 써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수를 쓰면서 여기에 단위도 써놓으셔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 계급의 그리기를 가로로 하고 가로 동그라미 도수를 세로로 하는 뭐라고요? 네모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이 아까 얘기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프.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1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10일까지 올라갔네. 10일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계급에 해당되는 자료의 개수, 뭐라 그랬더라? 도수가 11이니까 11이라는 얘기네.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 써있죠. 그런데 이 표를 보는 게 귀찮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11 위에다가 도수를 11 이렇게 써놓으면 덜 헷갈려요. 표가 없어도 되니까. 그럼 표를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요 외줄 써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여기 옆에는 5, 여기는 11, 여기는 8, 여기도 8, 여기는 1 이렇게 써놓으면 이 히스토그램과 얘가 짬뽕이 붙어서 하나가 된 그런 그래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원형 그래프에서도 이거 비교하기가 불편해서 어떻게 했죠? 그 영역 부분에다가 숫자들을 써놓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기 편하게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나 보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했을 때 뭐 조별로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소방점검이 오래 걸리네. 어쨌든 이렇게 나타내면 많구나 적구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원인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참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추쳐주세요. 아래에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린 그래프를 히스토그램, 초등학교 때와 같이 그래프 또는 막대 그래프라고 하지 않고 별표 6개 쳐주세요. 별표 6개. 이렇게 해서 뭐냐면 도수분포표로 그래프를 그리면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야 자료의 분포 상태. 우선 또 이렇게 표현해내요. 추천돼요. 위에 히스토그램을 보면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가 많고 적음을 한 번에 알 수 있어서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한 대로 뭐 이번 주말에 기상청에서 막 추워질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스키장에서는 막 먹을 거라든가 이런 걸 재료를 많이 준비하고 아니면 여름에 막 해수욕장 더워질 거다. 막 30도 이상 더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해수욕장에서 또 막 오뎅이나 김밥이나 그런 거 먹을 거를 많이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장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그래서 더 정리를 했어요. 얘를 발전시켜서 책에서는 지진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이번에는 이렇게 그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빨간색 볼펜 준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1번, 히스토그램 그래프에서 각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앙에 점을 찍는다.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시간에 얘기했듯이 키가 150cm에서 160cm에서 손 들어봐 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는 막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 안에는 키가 151인 사람도 있고 159인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냥 간단히, 왜냐면 정확한 값을 알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로 어떤 값을 알 수 있는데 몰라요.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값을 알려면 우리 대통령 선거처럼 그때는 원래의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뭐죠? 분포 상태만 한눈에 알기 쉽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눈금이 조금 작고 내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것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하지. 즉 짜장면이 150그릇씩 팔렸는지 152그릇씩 팔렸는지 크게 중요하진 않은 거죠. 다음에 재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고하는 거지. 그래서 가운데를 잡겠어요. 오른쪽을 잡기도 하고 뭐 왼쪽을 잡기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가운데를 잡읍시다. 중앙값, 미들값이래.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에 양 끝에 있는 도수가 0인 계급에 하나씩 더 있다고 생각해서 중앙에 점을 찍는. 또 여기 마찬가지. 여기에 마지막에 계급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쳐서 0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얘가 땅에 닿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야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위에 찍은 점들을 선분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이렇게 삐뚤빼뚤한 이렇게 삐뚤빼뚤한 그래프가 될 거예요. 즉 이제 높은 점들이 되고 얘는 도수가 낮고 분포 상태가 적고 그리고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여기 잘린 요 도형과 요 왼쪽의 도형은 합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끼우면 갖다 끼우면 이게 선 모양이 돼요. 즉 이 처음에 있는 막대 그래프의 넓이하고 요 선으로 그린 이렇게 꺾어진 선으로 되겠죠. 꺾은 선으로 된 이 도형의 넓이는 모두 같아요. 요 남는 부분과 여기다 끼우고 얘를 여기다 끼우고 얘를 여기다 끼우고 이렇게 돌려서 끼우면 넓이가 신기하게도 같습니다. 그래서 분포 상태를 알아보는데 뭐 막대 그래프도 의미가 있는데 저렇게 선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처음에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다음에 지금 이와 같은 그래프, 이걸 이름하여 꺾은 선, 미안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안에 아이고 목이 아프다. 벌써 32분이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린 그래프를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꺾은 선 그래프로 그린 것을 엑셀이나 한글에서는 꺾은 선 그래프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하지 왜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나요? 그 이유는 아까도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듯이 우리는 도수, 그냥 자료를 가지고 그렸을 때는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냥 뭐 이름 붙이겠죠. 근데 도수를 가지고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려보자. 이건 시간을 남을 때 이따가 점심 먹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도수분포 다각형이 여기가 110, 그 다음에 140 각각의 계급에 해당되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시고 히스토그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의 중앙에가 제일 높은 점들의 중앙에가 아까 양쪽 끝에 하나씩 더 그린 다음에 얘네들을 자를 떼고 이어주세요. 그럼 얘는 요 안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저 빨간색 선으로 된 도형은 도수분포 다각형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5번 이번에는 거꾸로 나왔네. 야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5번 같이 한번 이거 답이 나와버렸네. 5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됐으면 다 이해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르반 학생들 대상으로 한 달 평균 통신비를 사용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려놨어요. 요금이 야 6만원 5만원. 자 통신요금이
데이터 휴대폰 요금이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 있는 사람, 나오는 사람 3명, 4만원에서 5만원 나오는 사람, 이렇게 도수를 조사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렸어요. 거꾸로 추적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빨간색 볼펜 준비해서 이 계급 2만원에서 3만원 있는 사람 조사해봐 했더니 몇 명이겠어요? 여기 4네요. 4 위에 숫자로 4라고 써주세요. 물론 안 쓰고 해도 되지만 3만원 이상 4만원 미만 7명 점 위에다 써주세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상상만 합시다. 히스토그램은. 그래서 4만원 5만원 6명, 5만원 6만원 3명 이렇게 써줘요. 이게 쉬워요. 그리고 표를 볼 때 항상 뭘 확인하려고 했죠? 합계가 우리 전체 우리 반 학생 수가 맞는가? 4, 7, 4, 5, 7 다음에 11, 17, 20명 20 써주세요. 합계가 20명이군요. 확인. 그래서 분포 상태를 보면 보통 7만원에서 6만원인 학생들이 미안합니다.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7명에서 13명으로 많구나 하는 것을 20이 넘으니까요. 반보다 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알 수 있을까요? 문제에서 보니까 1번 조사한 학생 수를 구하시오. 20명이 되겠습니다. 학기 20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통신비가 4만원 이상.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4만원 이상이면 4만원이 어딨죠? 여기 동그라미. 그래서 4만원 이상 나오는 학생의 수가 몇 명이 될까요? 여기 써놨죠. 그래서 이런 거 판단하고 그래서 6하고 3이니까 9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9명. 반대로 4만원보다 적게 나오는 사람은 4만원에서 7만원에서 4명에서 7명에서 11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렇게 주어진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거기서 점들을 연결해서 도수분포 다각형을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의 분포 상태를 거꾸로 찾아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평균하고 구하고 그런 것들은 3학년 때 만나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잊지 마세요. 자료의 개수, 사람의 수를 도수라고 하고 그것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히스토그램,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도수분포 다각형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오늘 미안합니다. 마칩니다.